예, 이번 시간에는 승급비용 명세서와 외화자산 부채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 관련되는 부분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승급비용 명세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비용의 발생 효과가 이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서 발생되는 비용, 이자 비용이라든가 보험료, 임차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안분 계산을 통해서 승급 비용은 기간 비율로 안분 계산해서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조정 명세서 작성은 세무 조정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기업 회계에 따라서 회계 처리할 때 안분 계산을 우리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굉장히 좀 편리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화평가차 손익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외환차 손익과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외환차 손익은 외화자산 부채의 완결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자산이 소멸이 되면서 원화로 환산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총수익 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환차손익은 필요경비나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손익, 이 부분은 외화환산손익입니다. 환산이익, 환산손실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환율로 적용합니다. 취득 당시 환율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외화 환산 손익은 총수익 금액 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재무제표를 볼 때 손익계산서를 살펴볼 때 외환차 손익이 나오면 그 부분은 필요경비 인정, 총수익 금액 인정입니다. 근데 외화 환산 손익이 나왔다. 그러면 필요경비 불산입, 총수익 금액 불산입 세무조정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조정 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특정 자산의 취득,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정된 개념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남아있는 준비금은 없습니다.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이 2013년 이후에는 더 이상 설정을 할 수가 없었고요.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을 설정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2018년도에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 마지막 세무조정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조정 명세서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국고보조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 즉 사업자의 순자산 증가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국고보조금 등의 자산 취득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국가에서 정부에서 사업자한테 어떤 자산에 투자해서 사업을 해라라고 해서 보조금을 줬습니다. 근데 그 보조금을 받자 말자 세금부터 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련되는 데 투자해야 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당초 목적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해소하기 위해서 당해 사업연도에 총수익 금액 산입과 동시에 일시상각 충당금 등을 설정해서 필요경비 산입하고 추후에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에 필요경비 산입된 일시상각 충당금하고 상계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겠죠. 그죠? 그때 비용 처리할 때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총수익 금액 산입해서 감가상각비와 총수익 금액을 서로 상계해서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발생된 비용을 줄여갖고 과세하겠다. 즉 과세 이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경비 산입 범위액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100%, 보험차익은 소요된 보험차익의 100%입니다. 자, 100%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국고보조금과 보험 차익, 이 부분은 법인사업자 쪽에서는 하나가 더 있었죠. 공사부담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공사부담금은 개인사업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보험 차익만 있습니다. 자, 필요경비 산입 연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연도입니다. 국고보조금이나 보험 차익을 수령한 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취득 계량의 기한입니다. 국고보조금이나 보험 차익을 수령했다라고 해서 그 해에 바로 사용해야 되느냐는 건데,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내에, 보험 차익은 2년 내에 사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기는, 늦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승급비용 명세의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급비용 명세서 정리를 합니다. 자, 승급비용 조정 명세서와 관련해서 우리 자료에 보시면 4월 1일자, 11월 1일자에 승급보험료 회계 처리된 부분이 있고요. 11월 1일자에는 보험료로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험과 관련되는 결산분기 안 했다, 기간 계산 안 했다라는 겁니다. 지출되는 시점에서 전액 자산으로 잡거나 전액 비용 처리했다라는 부분이고, 보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안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실 때 보시면 계정 과목, 계정 구분 등록, 기간 계산 원칙, 금액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 부분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계정 과목 란이 승급 비용으로 계정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2번 승급 비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금액 반영란에 승급 비용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산 계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금액란은 자산 계정으로, 비용 계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금액란에는 금액 반영란에는 지급 금액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시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하시는 거에 가장 편리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걸 근거로 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삭제된 데이터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보험료 계정이나 관련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불려져 온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과 600만 원에 대한 두 가지만 기준 계산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반영된 상태에서 대상 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자, 건물 화재 보험 관련되는 부분은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0401이고요. 2020년 0401로 해서 1년 동안 1,500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11월 1일부터죠. 2019년 11월 0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600만 원 지급액에 반영이 되면 승급비용 있습니다. 승급비용으로 500이 지금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승급비용 500으로 처리되고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 500만 원 정리되도록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승급비용 조정 명세서에서는 F12 불러오기에서 계정 과목과 금액 반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를 잘 판단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화 평가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화 평가 조정 명세서는 앞에서 이론적인 부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환차 손익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산입, 총수익 금액 산입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외화자산 부채 평가에 대해서는 외화 환산 손익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선택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무조건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는데 우리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단 부분에 외화자산 부채 관련해서 외화환산 손실, 외화환산이익 17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있죠. 이 부분은 총수익금액 불산이익 170만 원, 그 다음에 필요경비 불산이익 1000만 원 세무조정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세무조정이 우리 외화환산, 외화평가차 손익 조정명세서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서식 작성하실 때 외화 종류는 자산별로 하는데 그러니까 화폐 단위별로 하시면 됩니다. US 달러면 US 달러, 위안화, 엔화, 유로화 단위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화 자산 중에 예금입니다. 34,000달러가 있고요. 환율은 원화 금액입니다. 장부 기초가액이 되겠는데 기초가액은 기말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발생 당시 장부가액입니다. 발생 당시 장부가액 34,000불 발생 시점에 환율 금액을 적용해서 원화 금액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00원이고요. 그러니까 4,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4,080만 원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환율은 1,200원이 되겠네요. 1,200원으로 해서 4,080만 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장부가액 부분입니다. 장부가액 기말 부분인데요. 기말 부분은 회사가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환율 변동을 반영한 금액이 됩니다. 즉 12월 31일자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화 금액 입력하시고요. 환율은 원화 금액과 외화 금액을 나누어 갖고 그냥 도출된 금액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 손익 170만 원 과대 계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부채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장부 기초금액 발생 시점의 환율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장부가액 기말은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과대 계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외화 예금과 관련되는 부분 세무조정이 있고요. 외화 차입금과 관련되는 세무조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조정명세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국고보조금 등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개인조정에서 국고보조금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보시면 교재에 국고보조금 취득으로 고정자산 취득한 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 표로 자세하게 내용을 요약해놨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말씀을 드렸고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보험차익 관련되는 부분으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험금 수령했고요. 보험금 1억 수령했고 멸실손괴 자산 자산가액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험차익이 5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 5천만 원을 갖고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취득자산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중에 1억 5천이고요.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5천만 원이 되겠죠. 보험차익에 해당되는 금액, 자산 취득 금액과 보험차익 중에 둘 중에 작은 금액 5천만 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아니면 신고조정으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억 5천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연도부터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겠죠. 연말부터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될 텐데 감가상각비로 계산되는 시점에서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동일한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상계하는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상계해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 국고보조금 등 필요경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선급 비용과 국고보조금 또 외화자산 부채 평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